여러분, 바다 위에서 울려 퍼지는 어부들의 힘찬 외침 소리 들어보셨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듣던 이 소리 안에 진짜 엄청난 언어학적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국 어부들의 어갸디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일본 어부들의 엔야토토입니다. 딱 들어보면 어때요? 완전 다른 소리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외침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그러니까 한 조상을 둔 소리라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딱 들었을 땐 정말 아무 상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사방이 온통 시끄러운 파도 소리, 매서운 바람 소리로 가득한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가 떠 있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옆 사람과 소통하는 건 그냥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였겠죠?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소음을 뚫고 내 목소리가 전달되려면 그냥 야, 그물 당겨 이런 식으로는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말의 뜻보다도 소리 자체가 가진 물리적인 힘, 그 파워가 훨씬 중요해진 거죠. 바로 이런 극한의 환경 때문에 언어가 생존을 위해 아주 실용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바다라는 환경이 언어에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게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열쇠,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법칙은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바로 소음 환경 적응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시끄러운 데서는 잘 들리려고 목소리가 저절로 더 크고 강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우리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다치츠 테토 원리입니다. 이름이 좀 일본어 같죠? 쉽게 말해서 이건 어부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용했던 소리 튜닝 기술 같은 거예요. 부드럽고 잘 안 들리는 소리를 아주 단단하고 폭발적인 소리로 바꿔서 저 멀리까지 전달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찾아볼까요? 먼저 뱃노래의 앞부분, 어기야와 애냐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한국의 어기, 오른쪽은 일본의 애입니다. 딱 보면 어때요? 둘 다 목구멍을 열어서 힘을 모으는 듯한 이응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소리라는 공통점이 바로 보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둘 다 힘을 모으기 위한 준비 소리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한국어의 어 발음은 입 안쪽에서 나잖아요? 이게 시끄러운 바다에서는 좀 뭉개져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자연스럽게 입 앞쪽에서 나는 에의 소리로 바뀐 겁니다. 일본의 엔처럼요. 그러니까 결국 모양은 좀 달라도 둘 다 자, 이제 힘쓴다 하고 숨을 고르는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소리인 거죠. 자, 준비 운동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로 힘을 빡 주는 구간이죠. 구령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디아 그리고 토토. 와, 이건 아까보다 훨씬 더 달라 보이죠? 드랑 트이라니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이 미스테리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법칙, 다치츠 테토 원리가 딱 등장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한국어의 디귿 발음, 드드드 하는 소리는 혀가 입천장에 살짝 닿았다 떨어지면서 나는 부드러운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저 거친 파도 소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 어부들 모두 본능적으로 이 소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혀를 입천장에 댔다가 아주 강하게 팍 터트리는 소리. 바로 티읕, 트트트 소리로 바꾼 거죠. 이건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그물을 당기는 리듬을 맞추는 강력한 비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환경에서 소리를 멀리 보내야 한다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인간의 입이 찾아낸 가장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인 거죠. 저는 이게 꼭 같은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이제 패턴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애냐랑 어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초이와 자, 차,
소란과 으라 같은 다른 뱃노래 구령들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발견됩니다. 이거 절대 우연일 수가 없겠죠? 여러 뱃노래에서 공통적으로 아주 체계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살아남기 위해 내 목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들은 그냥 단어나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수백 년간 어부들의 생존 본능 그 자체가 꽁꽁 얼어서 보존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언어의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데? 이 언어학 탐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바다라는 혹독한 환경이 언어를 진화시키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둘째, 그래서 한국의 어기야 디야와 일본의 엔야 토토는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나온 소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전혀 다른 노래가 아니라 똑같은 본능적인 외침을 서로 다른 발음으로 외치고 있었던 거죠. 바다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만들어진 아주 깊고 오래된 문화적 연결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혹시 제주 해녀분들이 물질 끝나고 내쉬는 특유의 숨소리, 숨비소리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에도 비슷한 아마라는 해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숨소리에도 혹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원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소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